나중에 직접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얘도 확률은 확률인데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에 남학생도 있고요. 우리 학원에 여학생도 있어요. 우리 학원에는 안경 쓴 애도 있고요. 안경 안 쓴 애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70명, 40명, 얘가 50명, 얘를 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오케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원. 우리 학원 학생 중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약분하지 말고. 우리 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낄 확률이요. 그렇지. 220분의 120이에요. 잘하시네. 이해돼요? 준서야. 2번. 이번에는 살짝 바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봐. 우리 학원 학생 중, 근데 학생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안경을 안 낀 애 중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안 낀 애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렇지. 잘하네. 얘하고 얘는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지원아, 우리 학원 여학생 중에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을 건데요. 그놈아가 안경을 낄 확률은 어떻게 되니?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을 건데 그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거예요. 1번을 확률이라 그래요. 야, 우리 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놈이 안경을 끼래. 우리 학원이 220명, 제 목표기는 해요. 꿈을 향해 달려봐야죠. 뽑았으면 220명 중에 안경을 낀 놈이 120이라 얘를 확률이라 그래요. 2번, 3번이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 제약을 걸어요.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2번, 안경 안 낀 학생 중 한 명을 뽑으래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우리 학원 전체 인원이 아니라 우리 학원 학생 중에서 안경을 안 낀 애들이 전경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학생을 뽑으래요. 그랬더니 니들의 100분의 40이래요. 왜? 안경 안 낀 애들은 100명인데요. 그 중에 남학생은 40이기 때문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은 110명인데 그 중에 안경 낀 놈은 50, 그래서 110분의 50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전체 경우의 수에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게 남학생이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 예도 남학생, 여학생, 안경 낀 놈, 안경 안 낀 놈. 조건부 확률이란 전경수의 제약을 걸어서 구하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남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A, 여학생을 B, 안경 낀 놈이 C, 안경 안 낀 놈 사건을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학생을 뽑는 사건을 뭐라고 놓을 거예요?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110, 여학생은 분모에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았대요.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N, B, 즉 B라는 사건의 전체 인원수 110명이 되겠죠. 그런데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았는데 그놈의 새끼가 안경을 끼고 있으래요. 그러면 안경을 낀 학생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어야 하잖아요. 왜? 제한된 조건이 여학생 중에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경을 낀 여학생 뭐라고 할 수 있느냐? N, B, 교집합 C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했어? 110분의 1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죠. 땡큐. 오케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probability. 일단 전경수가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이 주어진 상태에서 안경 낀 놈이 몇 명 있느냐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C given B라고 표현을 합니다. C given B. 실제로는 이렇게 읽어요. C given B. given 주어지다. B가 주어졌을 때 C가 나올 확률. P C given B. B가 주어졌을 때 C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푼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풀면 참 행복한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220이지. 그치요? 그러면 얘를 분자 분모를 220으로 나누는 거야. 110도 220으로 나눠. 50도 220으로 나눠. 그렇다면 이 위에 이 밑에 거부터 볼까요? 이 밑에 거는 220 전체가 22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10명이 뭐야? 110명. 아까 전에 여학생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P, B, B가 나올 확률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 값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는 원래 50명이었어. 안경 낀 여학생 50명이었거든. 걔가 비교집합 시에 안경 낀 여학생이 50명이었는데 그 새끼를 전체로 나누래. 그럼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위에 건 어떻게 바뀌냐? P, 비교집합 C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저희는 문제를 풀 때요. 90% 이상 얘로 풀어요. 수능, 학교 내신, 어떤 모의고사, 어떤 문제든 조건만 되면 대부분 이걸로 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날 언제 이런 걸 가르쳤어? 나 분명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뭐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나오면 네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P C given B. B가 주어졌을 때 C가 나올 확률은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NP,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여기는 인원의 수가 되겠죠? 에 B 교집합 C, 안경 낀 여학생. 이게 되고요. 둘 다 똑같이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220이잖아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표본 공간. 너였지? 저번에 질문했던 거 맞지? 표본 공간 전체 집합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PB, B가 나올 확률분의 P, B 교집합 C가 나올 확률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외워야 돼. 시험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 근데 얘들아, 처음에 내가 조건부 확률 강의도 안 하고 야 이거 정답이 뭐야? 이거 정답이 뭐야? 그럼 니들이 풀었잖아, 그치?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나는 단 한 번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야 니네 2번하고 3번 풀 때 무슨 공식을 알아서 푼 건 아니잖아요. 그냥 풀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그치? 똑같아. 이 공식은 외우셔야 돼. 왜? 이걸로 하는 게 있거든. 공식은 죽어도 외우셔야 돼. 100% 외우셔야 돼. 오케이? 단 문제풀이는 조금 다른데 제가 한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한 문제를 풀 건데 그거 책 뭐예요, 형님? 갖고 왔어요? 복사님 저 새끼 안 갖고 왔을 줄 알고. 잘했다. 제가 문제를 하나 풀 건데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조건부 확률 문제풀이는 근데 나도 고3 풀 때 가끔 깜빡해요. 근데 뭐뭐 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 뭐뭐 할 때. 요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거기 조건부 확률 옆에다가 뭐뭐 할 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조건부 확률은 100%예요. 뭐뭐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퍼펙트해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개념 원리 파트예요. 107페이지를 보죠. 107페이지 제가 제일 위에 문제를 한번 풀게요. 거기 107페이지 보면 키포인트 그건 개소리예요. 그냥 위에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상자 A, B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꺼내었더니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거기다 동그라미 나왔을 때 분명히 거기 나왔을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왔을 때 꺼낸 공 두 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제가 조건부 확률은 이게 전부 다예요. 개념원리 107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상자 A에는 흰 공이 두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네 개가 있어요. 상자 B에는 흰 공이 세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두 번째 줄,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꺼내었더니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공을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럼 일단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요. 일단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A를 선택할 확률 얼마? 땡큐 2분의 1. 그런데 A를 선택해서 공 두 개를 뽑았는데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니? 반드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그 확률을 구해볼까? 전경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공이 몇 개가 있어? 그렇지, 6개 중에 2개가 있어. 전경수는 62야. 그런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흰 공 하나, 2개 중에 하나, 2C1. 검은 공 하나 곱하기 4C1. 얘가 무슨 의미냐? A라는 주머니, B라는 주머니 중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 유튜브 볼만해. 근데 우리 딸한테 한번 혼났어. 아빠 첫 번째 렌즈 좀 닦고 찍으래. 미안. 아빠 두 번째 1타 강사들 못 봤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머리 좀 정돈하고 찍으래. 딸이 아니었으면 때렸을 거거든. 자, 두 번째 B 볼까요? A랑 B 둘 중에 하나를 B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또 여기에서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 하나, 흰 공이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 나왔을 때 5C 흰 공 하나 3C1 곱하기 검은 공 하나 2C1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왔을 때예요. 때 그 다음 읽어볼까요? 꺼낸 공 두 개가 A 상자에서 나올 확률이지, 그치? 자, 얘들아, 이 문제도 실제 이거야. 여학생 중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끼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는 A랑 B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꺼낸 공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였을 때 그러면 얘도 얘 하나 두 가지잖아, 그치? 전경수가 어떻게 되느냐? A를 선택한 2분의 1 곱하기 6C2에 2C1 곱하기 4C1 얘요. 그 다음 플러스 전경수니까요, 그쵸? A를 선택한 거, B를 선택한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 쓰는 둘 다를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를 선택한 거 2분의 1에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5C2에 3C1 곱하기 2C1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야? 제일 마지막 뭐를 선택할 확률? 그 두 개의 공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어디서 나왔을 확률? A죠? A가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경수예요.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의 처음이자 끝. 이 문제 말고는 없어요. 수능도 이거예요. 학교 시험도 이거예요. 내 목에 칼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이게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잘 생각을 해봐. A라는 공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요. B라는 공장을 운영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야. A라는 공장은 전체의 60%를 생산하고 B라는 공장은 잠깐만 설명을 해볼까요?
A라는 공장은 60%를 생산을 하는데 A 공장에서는 3%의 불량률이 있대요. B 공장은 40%를 생산을 하는데 2%의 불량률이 있대요. 내가 임의로 그 배터리를 하나 뽑았는데 그게 불량품일 때 그 불량품이 B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일단 불량품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불량품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될 거야. A는 전체 100분의 60을 하는데 불량품이 얼마야? 3%니까 100분의 3이잖아. 이게 불량품이야. B에서 나오는 불량품은 전체의 40%라는데 불량품이 100분의 2야. 그치? 이게 B 공장이야. 그랬을 때 그 불량품이 B에서 나올 확률이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뭐뭐 했을 때야. 뭐뭐 했을 때! 그런데 그 한국의 뉘앙스상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이 없어도 조건부 확률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잘 없긴 하지만 있긴 있으니까 너무 때에 막 99.9, 막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9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하고 통계는요, 설명을 잘 듣고 문제를 깔끔하게 풀면 수능에서도 나는 조건부랑 통계에서 시험 망했다는 애들 본 적이 없어. 옛날에 다 잘랐어. 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녹화하니까. 오케이? 됐어요? 원래 문제를 풀고 가는데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녹화를 조금 쭉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 넘겨보세요.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시작합니다. 조건부 두 번째는요,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예요. 자, 독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쌤, 그러면 이게 독립이면 종속은 뭐예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퍼펙트하게 공부를 하고요. 종속은 아닌 걸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알았어요. 에어컨 끌게요. 고마워요. 그래도 덕분에 좀 시원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잘 알잖아요. 그렇지? 자, 독립이라는 말을 들으면 독립, 아우 나 엄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 나 혼자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다. 독립한다는 거, 나 엄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아빠로 독립을 엄마 아빠랑 상관없이 나 혼자 이끌어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독립이라는 말을 하면 독립이 귀에 딱 들리면 저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지? 독립이라는 말을 하면 귀에서 그 소리를 듣고요. 뇌에서 생각을 하죠. 아, 독립? 아, 이런 의미였지. 라고 하는 걸 싹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확통에서 독립은 니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독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 상관이 없어요. 뭐 책에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독립이라 그런다. 개소리입니다. 너희들은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 단어를, 이 말을 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 문제를 푸는 학생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제가 들어드리는 예는 독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냥 아주 너무 심하게 오버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막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맞다 틀리다 그걸 따질 필요 없이요. 너무 심하게 지금 오버를 해서 그 독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사건 A가 있어요. 우리 준서 씨가 학교를 갑니다. 사건 B가 있어요. 쌤이 똥을 싸요. 사건 A는 준수가 학교를 가요. 사건 B는 쌤이 똥을 싸요. 야, 서로 영향을 끼칠 것 같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독립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미친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B인가요? B given 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확률을 구할 건데 준서가 학교를 갈 때 쌤이 똥 쌀 확률을 구해달래요. 아니 서로 영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준서가 학교를 갈 때 내가 똥을 싸야 되나? 아니면 준서가 학교를 안 가면 내가 똥을 싸야 되나? 서로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준서가 학교 갔을 때 쌤이 똥 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건 A랑 사건 B랑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요? B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서가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나는 똥 매려면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B given A 여집합. 얘야. A의 여집합. A가 준서가 학교를 간다래. 그럼 A의 여집합은 뭐겠니?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교를 안 갔을 때 쌤이 똥 쌀 확률. 그러면 씨발 제가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나보고 똥 싸지 말라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면 이러한 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 것도 한번 해볼까요? probability A given B. 쌤이 똥을 쌀 때 준서가 학교를 가야 돼. 아니, 그럼 내가 똥 안 싸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쌤이 똥 쌀 때 준서가 학교 갈 확률은 그냥 준서가 학교 갈 확률이랑 똑같겠지.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가겠지. 내가 똥을 안 쌀 때도. 오케이? 됐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식을 정리하기 전에 알고 있읍시다.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이면 사건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싹 다 독립이에요.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예일여고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개념 원리에도 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독립임을 증명하시오. 그 문제는 유명해요. 제가 다 할 거예요. 설마 나 이거 직업이잖아. 이걸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미스하겠어요? 그런데 많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문과 성적 못 나,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문과 성적 못 내면 씨발 학원 불질러 버려야 돼. 그게 무슨 감사라고. 이과는 똑똑해야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문과는 잡을 수 있어요. 애새끼의 대가리가 정신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문과는 다 잡아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잡고 있어. 전 궁금하면 바깥에 고3 시간표 성적표 봐봐. 잡아가고 있어. 끝끝내 잡아요. 문과는. 애새끼들 대가리에 똥은 안 찼거든. 지금 애들은. 진짜야. 정말 잡을 수 있어. 자,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다. 이거를 증명하시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A하고 B가 독립이었을 때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 PA는 P A given B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공식으로 배웠는데 이게 공식이 뭐였었느냐? PB에 P A 교집합 P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얘가 안경을 꼈다 그러면 얘는 뭐 안경 낀 여학생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양변에 PB를 곱할게요. 그러면 PA, A가 나올 확률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가 성립되겠죠. 얘가 독립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무조건 얘가 있을 때만 독립이에요. 꼴값 떨지 마.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독립을 귀로 들으면 머릿속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독립에 대한 이미지가 너희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마. 확 통해서 독립은 이거야. 아니면 다 끝이야. 전부 다 싹 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건 A 상의 배수, 사건 B 짝수, 사건 C 1, 2,
3, 6의 약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었을 때 이런 것들을 사건 A, 사건 B, 사건 C라고 할게요. 만약에 독립을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A 사건과 B 사건과 C 사건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독립이라 그래. 니들 뭐하고 독립하니? 전부 다 독립이다. 딱 나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무슨 상관이야.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 거고 이게 나온 거 이거 장난쳐? PA를 구해볼까요? PA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쵸? PB는 짝수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PC는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 느낌상 다 독립 같잖아요. 한번 볼까요? 1번 PA와 PB. PA 곱하기 PB는 A 교집합 B죠. 그쵸? 얘들아, 짝수와 3의 배수 교집합 뭐 있니? 짝수와 3의 배수. 땡큐. 6 있네요. 그러니까 이 PA 교집합 B의 확률은 뭐가 되겠니? 6분의 1. PA 곱하기 PA 곱하기 PB는 6분의 1이다. 참 거짓. 참. 사건 A와 B는 독립. 2번. A하고 C를 해볼까요? A하고 C. 얘들아, 얘하고 얘. 저거 불러봐. 뭐야? A 교집합 C요. 3하고 6이죠. 이거의 확률 얼마? 3분의 1이죠. 얘 곱하기 얘는 3분의 1이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지? A랑 C죠. 얘하고 얘는 3분의 1이다. 참 거짓이지? 얘하고 얘는 종속이야. 죄송해요. 얘하고 얘는 종속이고 얘하고 얘는 독립이야. 만약에 내가 독립이라는 것을 얘들아 두 사건이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야.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왜 얘가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얘는 왜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니? 알 수 있니? 없어. 몰라. 너희는 알 수 있어도 난 멍청해서 몰라. 닥쳐. 독립은 이거야. 선생님 이게 아니면요? 종속이에요. 뭐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이다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잡고 갈게요. 됐어요? 선생님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데 선생님 3의 배수와 1, 2, 3, 6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개소리 하지 마. 이게 성립하면 독립 아니면 종속이야. 우리는 무조건 이거야. 닥쳐. 이거야. 오케이? 유튜브에다가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혹시나 또 궁금하시면 문제를 풀다가 이걸 보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제발 부탁입니다. 독립은 예지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영향은 다 헛소리입니다. 오케이? 질문. 걸. 자,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제일 마지막. 3장 독립시행이에요. 그것도 쉬워요. 쫄지 마. 예전에는 농담으로라도 이 파트에서 각 학교에서 정규일정 못하면 꺼지라 그랬어요. 그만큼 할만해요. 너희들이 정신상태만 제대로 박혀있으면 할만합니다. 정말 할만해요.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살짝 오버하면 일주일만 주어지면 다음 주에 수능을 본다 해도 나 통계랑 조건방류로 수능 다 맞출 자신 있어요. 니들이 다음 주에 시험 봐도요. 진심 그러니까 잘 듣고 문제를 잘 풀고 질문을 근데 지금 확률이 조금 어려워요. 자, 독립시행을 할 건데 이름하여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자, 말이 좀 그럴싸하죠. 독립적이래요. 독립적인 거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예요. 한 개를 던졌어요. 뭐가 나오겠죠? 주웠어요. 또 던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랑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에 연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바뀌지가 않잖아요. 독립적이에요. 오케이? 뭐 이거 나중에 통계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의 끝판왕은 카지노이긴 합니다. 카지노이긴 한데 자, 중학교 과정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주사위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예요.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예요. 그런데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무조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죠. 오케이? 시작을 해봅시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3의 배수가 한 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치? 3의 배수가 한 번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확률을 구해볼까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잖아. 3의 배수는 3분의 1. 야,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냐? 땡큐. 3분의 1. 야, 이거 3개를 곱하냐 더하냐? 더하면 1이 넘어가잖아. 당연히 곱하는 거야.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7분의 뭐가 될 거야? 4. 야, 그럼 귀찮은데 이 새끼도 전부 다 뭐가 되겠어? 27분의 4. 얘도 27분의 뭐가 될 거야? 4. 오케이.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27분의 12. 아주 잘 구했어요.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해보죠. 주사위를 300번을 던진대요. 3의 배수가 117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게 고등학교 거예요. 뭔가 되게 좀 비슷한데 하여튼 이건 고등학교 거, 저건 중학교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중학교 방식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잠깐 기다려봐. 30다 동그라미 117번. 야, 잠깐 기다려 이 새끼야. X도 좀 많이 쳐야 돼. 자, 이거 하나 했어. 그 다음 저거 봐봐. 동그라미 하나가 왼쪽으로 이동했지. 야, 잠깐만 기다려. 여기 X 동그라미. 야, 또 잠깐만 기다려. 이거 하다 뒤지지. 이거 이렇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왼쪽 풀이법을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을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3번 중에서 한 번이 나와야 돼. 그치? 아하! 그러면 3C1 아니야? 3C1? 3번 중에 한 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한 번이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한 번. 오?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 새끼는 한 번 곱해지겠지. 그럼 나머지 2번은 뭐가 곱해져야 돼?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잖아.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가 2번 곱해지지 않겠어? 3분의 1 하나랑 3분의 2가 2번 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3개 있다라는 건 3C1이 3개를 뜻하는 것이고 얘는 나올 확률, 얘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각각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이쪽으로 잠깐 오면 주사위를 300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117번이 나오래. 동그라미를 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300번을 시도를 했는데 117번이니까 저 전체 경우에서 얘 한 개, 두 개, 세 개 쭉 이렇게 적는 거 310, 117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올 확률 3분의 1이 몇 번 뽑히겠어? 110? 동글뱅이가 117개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몇 개 뽑힐까? 180? 183번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얘가 독립시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독립시행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번의 시도를 해요. 그 중에서 r번이 나와야 돼요. 나올 확률을 p라 그랬을 때 p의 r제곱. 야,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잖아. 여기가 p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1-p의 n-r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오케이? 왜? 주사위를 한 번 던져도 안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던져도 나올 확률은 3분의 1 똑같다. 3분의 1. 오케이? 얘를 저렇게 푸는 게 중급, 이렇게 푸는 게 고등이에요. 이 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문제 몇 번 풀면 돼요. 질문. 원래 문제를 좀 풀리게 하는데요. 한꺼번에 좀 올리기 위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됐어요? 니들은 딴짓하지 마. 저기 조건부 풀어. 제일 앞에서부터 풀어.